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건강 관련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최고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으로 한번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 공유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한 번도 한국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며 손사래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시아 작은 나라의 말은 못 믿겠다고 하더니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인들 사이에선 한국으로 이민 선언까지 나오게 되었죠. 도대체 프랑스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레스틴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건강 관련 취재를 하는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꽤 진지하지만 저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루면서 모험과 경이로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얼마 전 저는 집을 멀리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을 발견할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돌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친구 세라피나도 저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저는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엄격하거나 비싸다고 말했고, 다른 나라들처럼 따뜻하게 돌보지 못할 거라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한국은 제가 먼저 탐험할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처음에는 이집트와 러시아 같은 곳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집트와 러시아는 더 흥미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 대한 작은 호기심도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제 기대를 뛰어넘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프랑스를 떠나는 날, 제 안에는 탄산음료처럼 신나는 기분이 가득했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넓은 땅과 반짝이는 바다를 보았고, 머릿속에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이 그려졌어요. 저는 수많은 질문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첫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진실을 찾아보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어요. 뜨거운 태양과 분주한거리는 에너지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바쁜 시장과 다채로운 골목길을 걸으면서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공기는 향신료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였지만 그 혼란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현지 약국을 방문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약을 받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복잡하게 채워진 선반들과 낯선 상자에 포장된 약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약들을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이집트에서 많은 도전을 겪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간단한 일들도 퍼즐처럼 느껴졌고, 때때로 분주한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력과 명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비록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는 모든 경험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노트북에 제 생각을 열심히 적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어요. 이집트는 그만의 야생적인 매력이 있었지만 어쩌면 한국은 제가 찾고 있던 잘 정돈되고 보살핌이 느껴지는 특별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제가 찾던 빛나는 예가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만남이 제 이야기를 형성할지 기대하며 준비했어요. 매 순간 모든 만남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이집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시끄러운 소리에 휩싸였어요. 태양은 매우 밝았고 공기는 에너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바쁜 도시로 들어서면서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동시에 무척 호기심이 생겼어요. 모든 거리와 시장은 생동감 있는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향신료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곧 이곳의 혼란이 단순한 분주함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의 주요 목표는 현지 약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약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책과 사진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실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들어간 약국에서는 선반이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약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상자들은 아랍어로 된 라벨이 붙어 있어서 제가 읽을 수 없었고 사용법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약들을 믿고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놀랐어요. 약사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의 말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질문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분이 바쁘고 압박감 속에 있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약간 좌절감을 느꼈어요. 각각의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노트북에 모든 세부 사항들을 열심히 적었어요. 분비는 선반과 서둘러 나눈 대화, 그리고 제가 느낀 불안함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혼란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여러 약국을 방문했지만 매번 동일한 문제를 겪었어요. 정리되지 않은 공간, 혼란스러운 라벨, 서둘러 이루어지는 서비스 등 문제들이 계속되었어요. 한 번은 한 고객과 약사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벌어지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그 고객은 약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났고 약사는 인내심 없이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걱정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현지 간식을 먹어보고 나서 배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요. 급히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달려갔지만 그 경험은 더욱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약사는 거의 눈을 맞추지 않고 빠르게 아랍어로 말했어요. 저는 제 건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력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경험에서 무언가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제 생각을 노트에 적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는 아름다움과 역사가 넘쳤지만 정리되지 않은 약국과 혼란스러운 소통은 저에게 많은 의구심을 남겼어요. 마치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곳에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알아갈 생각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의 분주한 거리를 떠나고 나서 저는 러시아로 날아갔어요. 러시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긴장도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힘든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러시아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회색 하늘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거리의 분위기는 차분했고 질서정연했어요. 이집트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날카로운 추위를 느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의 모습은 엄숙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눈 덮인 보도와 맑은 공기를 보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저는 일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제 주요 관심사는 현지 약국을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약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친절하고 따뜻한 곳일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약국 안은 선반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매우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약사분들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셨지만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말투도 짧고 냉정했어요. 제가 약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약사분은 빠르고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셨어요. 저는 마치 제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약국에서는 약 한 병의 사용법을 이해하려고 20분 가까이 애썼어요. 라벨은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고 영어 표기도 최소한이었어요. 제가 도움을 청했지만 약사분은 거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의 말투는 너무 차가워서 저는 마치 제가 그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돌봄과 이해를 원했는데 단지 효율만 있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실망했어요. 또 다른 약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약사분의 태도는 직접적이고 사업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특정 약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질문하자 그는 기계적으로 빠른 대답만 해주셨어요.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원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거리의 질서와 함께 차가운 분위기만 느껴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제 노트에 적으며 그 차가운 효율과 엄격한 규칙들을 기록했어요. 밖에 차가운 날씨가 내부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미소나 따뜻한 관심은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길거리에서 몇몇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러시아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귀에 깊게 들었지만 여전히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제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원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 공기는 더욱 매섭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떠올리며 이집트는 혼란했지만 생동감이 있었고 러시아는 차갑지만 엄격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돌봄과 효율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마음 한켠에는 다음 목적지가 제게 원하는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오늘의 모든 경험을 길게 기록했어요. 차가운 회색 건물, 짧고 기계적인 대화들,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느낀 고립감 등을 모두 적었어요. 러시아에서의 경험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따뜻함이 전혀 없는 시스템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저는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여정이 어떤 답을 줄지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집트와 러시아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공기가 맑고 시원했으며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항 입구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크게 뜨고 희망과 기대가 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이 질서 있는 모습은 아마도 여기서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차분한 자신감과 친절한 미소가 느껴졌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보도도 깨끗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분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전 여행에서 느꼈던 무거운 분위기를 씻어내는 듯 했어요.
한국에 온 저의 주요 목적은 이곳의 의료 시스템, 특히 약국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의 한 약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먼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약사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계셨고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서두르고 차가운 대답과는 달리 이곳 약사분은 각 약의 세부 사항을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된 라벨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어요. 약국 내부는 밝고 약 상자들이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저는 몇 가지 약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약사분은 차분하고 친근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와 자세한 설명 덕분에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심이 되었어요. 약국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 거리에 흐르는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여유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상점들과 노점상들도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질서와 돌봄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안녕하세요라는 따뜻한 인사를 받고 노트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신속하면서도 친절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효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안전하게 만드는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전의 의구심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이 나라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커져갔어요. 한국의 친절함,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정돈된 시스템이 제가 찾던 모든 답을 주었어요. 이 순간은 제 여행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궁금했던 많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미소 지으며 노트에 오늘의 모든 경험을 기록했어요.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한국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며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배우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문화, 기술 등 한국을 돋보이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최신 기술이 사용되는 현대적인 클리닉을 방문했어요. 클리닉 내부에는 큰 화면들이 있었고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유용한 팁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접수 공간은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쓰인 것이 보였어요. 이곳은 러시아에서 느꼈던 서두르고 차가운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클리닉을 나와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길거리에도 작은 혁신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버스 시간표와 날씨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많은 상점에서는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 상인들이 최신 기기를 사용해 판매 내역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기술이 발전한 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상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약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밝고 잘 정돈된 공간에서 많은 약 상자들이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라벨은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일반 약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약사분께서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컴퓨터 화면으로 약의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기술이 어떻게 안전성을 높이는지 직접 보게 되어 매우 놀랐어요. 이곳에서는 혁신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음식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을 맛보았는데 신선한 채소, 밥,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끼 식사에도 정성이 느껴졌어요. 밖의 작은 카페에서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자랑하는 한국의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한 노년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겪어온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며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이 단순히 좋은 의료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돌봄 기술을 통한 안전한 생활,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점점 한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집에 돌아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모든 순간이 희망과 따뜻함, 그리고 혁신의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저는 제 건강 관리와 문화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눈을 떴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돌봄 혁신, 그리고 전통이 어우러져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치 긴 겨울 후 따스한 햇살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았어요. 공원에는 가족들이 놀고 연세가 있는 분들이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집트와 러시아에서 느꼈던 힘들고 외로운 감정과는 너무 다른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커뮤니티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곳에서 저는 이 땅과 사람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저는 커뮤니티 건강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유명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고 복도 곳곳에 한글과 영어로 된 건강 지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직원분들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고 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 간호사와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곳에서 약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환자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는지 자세히 배웠어요. 그때 저는 세심하게 계획된 돌봄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현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께서는 교육과 건강관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건강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이 나라의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새로운 불꽃이 제 마음속에 켜진 것 같았어요. 모두가 함께 따뜻하게 협력하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제 여행에 대해 되돌아보았어요. 노트에 오늘 배운 모든 교훈들을 적으며 약사분들의 따뜻한 친절, 현지인들의 정겨운 인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엄격하고 흥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진심 어린 돌봄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진정한 힘은 효율성과 돌봄이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빠른 속도와 동시에 따뜻함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도 이 한국의 모범을 배우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원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따뜻하고 정겨운 곳을 떠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경험을 집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에 설렜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도 이 정신을 전파하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모든 어려움이 마음을 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돌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제 모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과 희망은 제 인생의 큰 보물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기로 다짐했어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